모토GP 새 시즌이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큰 한방이 터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타이어를 예열할 시간도 없었어요. 2026년 월드 챔피언십은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시작됩니다. 페드로 아코스타는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이끌러 왔습니다. 혹시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태국이 숨막히는 더위로 그 의심을 날려버렸죠. 불이람에서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우리가 본 것은 신기루가 아니거든요. 이건 지진입니다. 마사론 출신 라이더는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우승하며 뛰어난 챔피언십 시작을 알렸습니다. 토요일 스프린트에서 우승하며 역사상 최연소로 이 기록을 세웠죠. 최고 클래스에서 말이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2위를 차지하며 승리나 다름없는 결과를 냈습니다. 첫 주말 만에 월드 챔피언십 선두에 올랐으니까요. 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KTM에게는 최고 클래스에서 한 번도 선두를 차지한 적이 없었기에 더욱 그렇죠. 그리고 유르시아 모터사이클계에도 강철 주먹과 비단 손목을 가진 새로운 우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우린 좀 뒤로 돌아가서 이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해요. 이번 시즌은 많은 질문들을 안고 시작됐죠. 마르크 마르케스는 두카티와 재계약 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베제키는 과연 2025년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루키 시즌에 이미 천재성을 보여줬던 아코스타는 어떻게 될까요? 천재성을 보여줬을까요? 태국은 강력하게 응답했지만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죠.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코스타가 이미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KTM의 신기루일 뿐일까요? 한 단어로 말해주세요. 리더 아니면 신기루.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상어가 가라앉을지 아니면 날아오를지 보고 싶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요. 이건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경고예요. 이번 주말의 핵심은 최고 속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관리였죠. 아스팔트가 타이어를 녹이는 트랙에서 불 위의 설탕처럼 아코스타는 마스터의 경지를 보여줬어요. 마르크 마르케스 같은 다른 선수들은 1렙부터 평소처럼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마사론의 상어는 기다렸죠. 그리고 모토GP에서 기다리는 건 가장 어려운 기술이에요. 280마력짜리 오토바이를 다루면서 다리 사이에 끼고 앞에 7명의 전설이 있을 때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필요성이죠. 그는 7위로 출발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선두들이 위에서 서로 싸우게 내버려뒀고 뒷바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경쟁자들의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아코스타는 버튼을 눌렀죠. 사냥꾼처럼요. 그게 좋은 파일럿과 미래의 챔피언의 차이입니다. 좋은 파일럿은 호러. 할 수 있을 때 공격하죠. 챔피언은 상대가 방어할 수 없을 때 공격합니다. 먼저 그는 제압했습니다. 호르헤 마르틴을 아찔한 브레이킹 커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세 번째, 마치 문을 열듯이요. 접촉도, 논란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술적인 추월이었죠. 그리고 마르크 마르케스를 노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추월은 마르크에게 단순한 추월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인 바통 터치였죠. 아코스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배한다고요. 그리고 마르케스가 항상 넘볼 수 없는 오른쪽 커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젠 아니죠. 그런데 마르케스는요? 8회 챔피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르크 마르케스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포기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지진 속의 지진이죠. 마르크 마르케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이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주말 내내 찾지 못했던 공식 두카티와의 느낌을요. 세르베라 출신 선수는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무리했습니다. 아코스타가 그를 추월했을 때 마르크는 전성기처럼 반응하려 했습니다. 접지력이 없는 곳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였죠. 그 결과 어리석은 실수, 살바도르의 어이없는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고 어떤 낙상보다 더 아픈 폭이었습니다. 마르케스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피트로 들어가는 것은 터미네이터가 배터리가 다 된 것을 보는 것과 같죠. 하지만 또한 경고 하나 하자면 투우사의 시대가 저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크가 더 이상 우승하지 못할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승할 겁니다. 하지만 패독의 분위기는 더 이상 그 거의 초자연적인 존경심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더 젊은 상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제키가 있죠. 또 다른 한 명. 그는 고전했죠. 열애어십시오. 열애어십시오. 연구에 발신한 기계적. 그는 덫이 생존 모드였습니다. 아코스타가 챔피언십을 이끌고 있는 동안 베제키는 토요일에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스프린트에서 리듬을 잃었고 일요일 우승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 덕분이라는 걸 알았죠.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 때문이 아니라요. 이탈리아 선수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오토바이 위에서의 우아함은 로렌조를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패독의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베제키가 왕좌를 지키고 있지만 아코스타는 공성추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해 봅시다. 아코스타는 15덧바퀴 만에 7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랩 타임은 전체 그리드에서 가장 꾸준했습니다. 그의 랩 타임은 전체 그리드에서 가장 꾸준했습니다. 단 한 번의 무리한 랩이나 주행 실수도 없었죠. 베제키가 두세 번의 빠른 랩을 돌고 관리를 했죠. 이 아코스타는 메트로놈 같았어요. 그리고 베제키가 마지막에 압박했을 때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 아코스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고 선두 포인트를 챙겼고 상어 같은 미소를 지으며 피트로 들어갔죠. 그게 바로 챔피언의 지능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월드 챔피언십은 첫 경기에서 우승하는 게 아니라 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코스타는 잃은 게 없어요. 오히려 모든 라이벌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었죠. 이제 베제키 백미러를 보면 불안정한 신인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불행정한 신인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포식자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전에는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물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코스타가 빠르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는 영리해요. 아주 영리하죠. 위대한 선수들을 떠올리게 해요. 로시는 기다릴 줄 알았고 로렌조는 트랙의 로봇이었죠. 마르케스는 공포를 심어줬어요. 아코스타는 그들 모두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스토너 초창기 이후 볼 수 없었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스토너 초창기 이후 볼 수 없었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스토너는 신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아드레날린에 휩쓸리지 않는 라이더예요. 마르케스를 추월했을 때 타이틀을 딴 것처럼 축하하지 않고 그저 계속 나아갈 뿐이죠. 앞으로 그게 라이벌들의 피를 얼어붙게 해요. 빨리 말해봐요. 생각하지 말고 아코스타의 대관식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KTM이 시즌 중반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한 단어로 왕관 아니면 추락. 다음 드라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모토GP가 아니에요. 바퀴 달린 왕좌의 게임이죠. 이제 가장 큰 의문은 아코스타가 잘하는지 여부가 아니죠. 그건 이미 확실하죠. 의문은 KTM이 이 수준을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역사가 가르쳐줬듯이 두카티를 제외한 유럽 팀들은 보통 총알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마티오펜에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형 RC16은 완전히 다른 바이크예요. 더 이상 카미카제 라이더들만 길들일 수 있던 그 신경질적인 짐승이 아니죠. 이제는 접지력이 있고 친화적인 전자장치와 5번째 가속에도 폭발하지 않는 엔진을 갖췄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페드로 아코스타를 등대 삼고 있다는 겁니다. 라이더로서가 아니라 프로젝트 리더로서요. KTM 엔지니어가 가장 어린 라이더가 30년 경력처럼 타이어를 관리하는 걸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건 매주 주말마다 찾아오는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오스트리아 공장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들은 올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죠. 아코스타가 만약 바이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2027년에는 모든 계약이 열리고 두카티가 이미 문을 두드렸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선 동맹은 굳건합니다. 문제는 두카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베세키는 이미 세팅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르케스는 보르고에 긴급 호출을 했죠. 파니갈레 그리고 3위였던 호르에 마르틴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상어가 모든 걸 집어삼키기 전에 챔피언이 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걸요. 왜냐하면 마르틴은 속도는 있지만 정신적인 꾸준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42번의 월드 챔피언십에서 스프린트와 일요일 경기를 합쳐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죠. 태국이 경고였다면 아르헨티나와 오스틴은 심판대가 될 겁니다. 테르마스 데 리오 온도는 다른 어떤 곳보다 오른쪽 타이어에 부담을 주는 서킷이죠. 거기서 아코스타의 관리가 신기루였는지 아니면 방법이었는지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열기가 훨씬 더 잔혹하고 뒷타이어가 다른 어떤 곳보다 고통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르케스의 역사적인 영토인 코타에서는 세르베라 출신 선수가 다시 일어설지 아니면 확실히 몰락이 찾아왔을지 보게 될 겁니다. 마르케스가 오스틴에서도 진다면 그의 심리는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발. 아코스타는 첫 몇 미터를 개선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7위로 출발했죠. 항상 뒤에서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카타르나 헤레스 같은 서킷에서는 출발이 나쁘면 펠로톤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압박감. 이제 그는 선두입니다. 모두가 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행 라인을 연구하죠. 사냥꾼은 쉽죠. 사냥당하는 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베제키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겨야 한다는 걸 알죠. 마르케스는 더 이상 실수할 수 없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아코스타는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알죠. 하지만 이번 첫 그랑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페드로 아코스타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겁니다. 2026년 월드 챔피언십은 21세의 리더와 함께 시작됩니다. 수많은 기록과 확실한 한 가지를 가지고 말이죠. 상어는 이미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상어가 피냄새를 맡으면 그를 막을 마르케스도, 그를 견딜 베제키도, 그를 숨길 두카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니까요. 이건 모든 그리드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코스타는 챔피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린트에서 우승했고 장거리 레이스에서 2위를 차지하며 선두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과도한 위험 부담 없이, 넘어짐 없이, 논란 없이 해냈습니다. 그저 냉철한 지능으로 말이죠. 그 어떤 화려한 추월보다 더 무서운 지능으로요. 월드 챔피언십이 시작되고 아주 시작됩니다. 이제 아코스타가 타이틀을 딸 수 있느냐가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누군가 그를 막을 수 있을까? 입니다. 브리람에서 본 바로는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베제키는 일요일에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고 그럼에도 아코스타는 스프린트에서 점수를 깎았습니다. 마르케스는 0점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틴은 아쉬운 포디움에 만족해야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벌써 백미러를 보고 있네요. 큐퍼.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아코스타가 올해를 챔피언으로 마칠까요? 딱 한마디로 예 아니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구독 안 했다면 뭘 기다리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2주 뒤에 아르헨티나 GP가 있고 상어는 거기서 더 많은 피를 원하죠. 테르마스 데 리오 온도로 가요. 아니면 더 좋게 말해서 정상에서 만나요. 페드로 아코스타는 이미 거기에 있고 내려올 생각이 없으니까요.